64번째 생일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관저에서 64번째 생일을 맞은 윤 대통령입니다. 지지자 꽃바구니 받아. 네.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윤 대통령 계엄 이후 계속 관저에서만 있는 상황인데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관저에 직접 가서 꽃바구니를 경호실을 통해서 안으로 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관련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탄핵 정국 때 생일을 맞았었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직무정지인 상태로 65번째 생일을 맞았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10여 명과 칼국수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이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건 큰 의미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모진하고 밥 먹으면서 뭔가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따로 이 참모진과 뭐 식사를 하거나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메시지보다 지금 현재 이 계엄 이후에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본인 얘기가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탄핵안이 소추가 가결된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이 좀 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지지자들도 있고 해서 모습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뭐 검찰을 출석하느냐, 공조본에 출석을 하느냐, 공수처로 가느냐, 뭐 변호인이 선임이 다 됐냐 안 되냐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당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또 검찰이나 공조본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격앙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별다른 메시지를 낼 만한 어떤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아마 어제는 뭔가 본인도 나름대로의 또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가 결국은 뭐 생일 겸 식사 자리였겠지만 네. 또한 앞으로의 어떤 수사나 탄핵 심판의 전략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좀 상황이 달랐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은 상당히 좀 격앙이 돼 있는 상태인 걸로 보인다. 지금 변호인도 다 선임을 안 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잠깐 속보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검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별다르게 어제 생일이고 뭐 따로 메시지를 안 냈다가 추측컨대 본인이 아니라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됐는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별다르게 뭐 나온 이 정보는 없어요. 오후 2시 근데 서울 고검 앞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장소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관저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대통령실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다른 것도 아닌 서울 고검 앞에서 한다는 것 장소가 주는 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그것도 내란죄 혐의로 입건이 돼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의 경우 예외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면서 어쩌면 그걸 수사하게 되는 수사기관 앞에서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공수처에 이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수사하지는 않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고검이라는 장소 자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 앞에서 한다는 것 저는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수사의 어떤 절차의 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네. 중복 수사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계속해서 서류 송달 안 받는 부분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건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네. 당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쩌면
그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좀 탄압받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가서 본인이 뭔가 이런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논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좀 결집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는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부당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소환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피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 계속 안 나가는 거일 텐데 굳이 또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혹시 토요일에 조사 받는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런 상당히 고민이 있겠죠. 네. 그러나 만약에 소환에 응하겠다면 단순히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하면 될 것이지 네.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뭔가 이벤트를 연다라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시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는 단순히 군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이 될 수는 없다. 네. 따라서 이런 입장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내란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오히려 강경 모드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아하. 예측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이제 촉발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괜찮은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수사와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을 허무는 그런 전략으로 메시지를 짜서 오늘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서울 고검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한 것은 결국은 공수처도 믿을 수 없고 공조본도 믿을 수 없다. 아하.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오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서만 나는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좀 여러 가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주셔서요. 다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럼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 그 반대의 상황일 것 같다. 여전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입장만 짤막하게 메시지로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건 뭔가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일전에 나왔던 태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힌다는 거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를 3일째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심판이 이 심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가운데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저희가 더 주목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지연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에서 계속 안 받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송달 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힐 게 수사 관련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헌재의 이 탄핵 심판 관련한 부분도 있을 텐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 송달로 간주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헌재가 송달을 간주를 하더라도 그것까지 네. 부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이게 네. 뭐 중단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지금 3인을 계속해서 국회가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큰 범주에서의 절차적인 부당성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뭐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주목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불리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송달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이 수사 절차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형사소송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가 동시에 가는 것은 좀 이게 잘못된 절차가 아니겠느냐. 하나는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평이 하나 나왔었죠.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런 만평입니다. 한쪽은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거북이 2마리가 등을 대고 이 엄동설안에 눈을 맞아가면서 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무슨 내용인 걸까요? 둘 다 법조계 출신이고 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또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허점 혹은 법의 절차적 정당성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악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좀 기가 찰 모습이고요. 뭐 이사불명, 즉 주소가 달라서 못 받는다. 또 이게 관저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로 가서 못 받는다. 자, 이게 국민들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은 가서 받아와야죠. 가서. 그런데 주소가 잘못됐다. 경호처에서 안 받았다. 이거 정말 우체국 택배 아저씨도 이렇게 택배 안 받으면 열받으시거든요. 국민들 정말 열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택배 아저씨의 마음을 빌려서 국민들 마음을 같이 좀 표현을 하셨어요. 법을 잘 알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거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